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88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강력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책이 실현되기 위한 걸림돌이 많아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88 대책을 만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서울 집값은 정말 잡힐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청자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집값, 서울 집값이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는데 뭐 경제도 조금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금리도 이제 좀 내린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고금리가 지속됐는데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정부 대책도 지금 나오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 일반 우리가 보는 걱정만큼 더 걱정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 뭐 과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기 있는 분당 같은 인기 있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7월, 8월, 6월, 7월이 이제 특히 두 달 동안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고 가격 상승폭도 좀 컸죠. 그런 지역 중심으로. 근데 같은 서울이라도 저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도 또 조금 외곽에 있는 지역이거나 좀 비교적 인기가 덜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지방은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고요. 산자리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편하게 뭐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주택이 2,200만 호가 있고요. 2,200 전국적으로 서울에 한 350만 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한 350만 호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인기 지역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지역에 그치는 작은 이 지역적인 이야기일지, 안 그러면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치고 올라갈지 하는 그런 데 대한 의문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급에 포커스를 맞춘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한 6년간에 새롭게 지금까지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택을 한 21만 호 정도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현재 뭐 정부의 계획에 들어와 있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땡겨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 21만 7천 호 해서 합쳐서 42만 7천 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이 수도권에만 국한해서 6년간에 더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 지난번 대책인데, 그게 이제 42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산 신도시 아시죠? 일산 신도시요. 네. 거기가 계획 인구 한 7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일산 신도시에 버금가는 주택 6년간 42만 호 정도니까. 매년 일산 신도시만한 주택이 신규로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이, 그만큼만이 아니고 기존 계획에 가는 것 외에 추가로 더 많이 공급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 대책의 이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부동산 동향에서 이 서울 지역 인기 지역 위주로 오른다고 했는데 혹시 걱정하시는,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게 서울 근교로 퍼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고 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7, 8 거래량이나 가격 동향을 보면 그런 좀 조짐이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인데 그렇게는 거기는 동의 안 하십니까? 그건 좀 더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무슨 실거래가 신고 자료라든지, 실거래가 신고 자료. 또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동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계대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뭐 많이 늘었다라고 엄청나게 하는데 늘고 있다는 그게 다 거죠? 시차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차가 있는,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수 평균값을 준다 해도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신고를 한다고 보면 8월 8일 날 대책 발표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지금 오늘 정도 이제 오늘 정도부터 이 대책의 효과로 인해서 계약이 좀 줄었는지 늘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미 그 전에 발표하기 전에 계약했던 것들이 이제 사후에 신고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러면 8월의 거래량이 조금 7월보다는 좀 줄다. 뭐 혹시 이런 근착 가장 새로운 통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제일 빨리 보는 자료가요.
계약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약일은 뭐 한 달 뒤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날 각 그 지자체에 그 접수되는 신고 물량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계약했을 수도 있고 또 한 달 전에 계약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그 신고일 기준으로 네. 이 수도권의 아파트 예.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그 수도권 전체는 7월달에 네. 19,00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7월에 1월 1일부터 20일까지요. 네. 한 달이 다가 아니고 오늘이 20일까지 자료를 보면 8월 20일까지 예, 예. 수도권 19,000건 신고. 네. 아니요 7월 달에는 19,000건이었는데 네. 8월 달에는 16,000건. 아, 8월엔. 또 서울은 경우는 한 5,900건 신고했는데 8월 달은 5,100건 신고해서 일단 이제 거래 신고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이면 사실은 비수기 이제 여름철 덥고 해서 그렇게 집보러 많이 다니시는 때가 아닌데요. 그건 계절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부동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는 심리적 영향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막 가격이 신고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조짐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그다음 조용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턴 보통 이제 과거 경험을 보면 한 바퀴 이제 쭉 돌고 또 2차 상승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갈지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정부 당국자로서는 안심하지 않고 늘 조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8월 8일 날 공급 위주의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저는 8월 21일 며칠 전에 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관리를 하는 데는 사실은 대출을 조금 금리라든지 대출을 조정한 것이 가장 단기적인 효과는 제일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수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도 조금 그 주담대 금리도 올리고 또 주담대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하는 그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8월 21일 날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의 대책과 네. 단기적인 또 이 관리 대책이 지금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시장이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추세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8 부동산 대책이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6년간에 이제 42만 원을 새로 더 공급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재건축 재개발 좀 속도를 내기 위한 왜 특례법 제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말 시간이 당겨질까요? 재건축의 경우에 이제 뭐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하면 15년 반 정도, 14년 반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15년 정도가 걸리는 평균적으로요. 예. 단지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근데 걸리는데 저희가 지난 1월 11일 날 그 안전 진단을 좀 뒤로 좀 해도 된다는 그런 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사실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총선하고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바뀌면서 이번에 또 추가로 발표한 대책까지 하면 총 합쳐서 한 6년 정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평균 15년 걸리던 재건축 기간을 한 9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단축할 수 있느냐? 우선 이제 이 재건축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서 의견 모으는데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이 합의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이선 지자체에서도 예를 안전 진단을 받아와라,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한다, 추진위를 구성해라, 조합을 만들어라, 또 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을 받아라,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라. 복잡한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마다 또 사람들 의견을 또 다 모아야 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은 행정대로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좀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이제 그 의견 합의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과 또 고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제3자가 또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또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라는 게 있어야 그렇죠. 또 추진력이 있어서 이렇게 로켓가 진화하듯이 발사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사업성도 좀 보강을 해주는 예를 들면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면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게 특례법을 만들어서 예.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정비 및 환경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뽑아가지고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어서 좀 빨리 가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곧 저희가 입법 예고를 이제 국회 통해서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발의가 되면 여야 간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또 논의를 해서 금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야당에 빨리 그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게 좀 급한 일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12년 만에 이제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잖아요. 그린벨트에서 주택 공급을 8만 원가요? 더 늘리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분도 좀 있어요. 저희 이제 40만 7천호를 발표한 게 6년 안에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전에 착공도 있고 또 이제 또 새로 이 사업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좀 중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또 장기적으로 하는 대책이 있는데 그린벨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이죠. 이제 그린벨트 부분은 근데 왜 그린벨트까지 저희가 이제 풀어서 이 공급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집의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지역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이고 또 사실 이제 집값이 오르는 지역도 지금 서울 지역이고 그렇죠. 그게 가만히 두면 지금 갈수록 이 지금 서울 중심에 이 경제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니까 자꾸 서울에 집중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서울에만 그러느냐? 저는 이제 서울에 또 급한 집값 때문에 집 때문에 급한 분들이 또 전 국민의 반은 수도권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 집이 더 필요하고 특히 서울 부분에 더 집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집질 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쓸만한 땅이 있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려 그러면 그린벨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아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 거죠. 예,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미래 세대가 저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에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출산과 육아를 꺼려하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집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아껴뒀던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더라도 녹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또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의 본연의 기능인 이 도시가 막 무작정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가급적 훼손을 하지 않고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다른 용도로 훼손되고 있는 그린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훼손된 기능이 그래서 좀 약화된. 우리가 이제 말은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그린 막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린벨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땅들은 오히려 잘 개발하고 관리하고 가꾸면 오히려 더 이 녹지 보존이라든지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땅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의 수혜는 젊은 분들 특히 또 출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그런 요량으로 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는 혹시 뭐 소유권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그 개발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개발 사업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되게 하는 요인이 보상 문제인데요. 그린벨트 지역은 다른 일반 지역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조금 좀 수월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한 5, 6년 안에 분양까지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까지는 첫 분양까지는 빠른 5, 6년 안에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할 5, 6년까지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로 이번 88 대책을 보니까 빌라 같은 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새로 짓는 빌라는 공공에서 다 무제한 사주겠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빌라 선호도가 지금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아파트를 지금 선호하는데 이런 심리가 중요할 텐데 네, 이 심리를 바꾸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드네요. 지금 이제 집값을 이제 서울 지역 일부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로 예. 사람들이 이제 필라 형태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되니까 빌라의 신축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에는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48%,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오히려 절반이 조금 더 되는 52%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주택 정책을 한다고 주택 공급을 한다고 무조건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비아파트라고 그러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도심에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괜찮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예. 사실은 당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11만 호를 LH공사가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 2년 동안에 예. 아마 2년 동안에 착공되는 물량 기준인데요. 예. 인허가 물량이거나 그 정도 기준인데 11만 호면 적지 않은 물량이죠. 사실은 그것들이 대부분 다 역세권 부근이라든지 예. 도심에 좀 낡은 집들을 부순다든지 아니면 도심에 조그만 그 공터가 있으면 그런 집들을 헐고 새로 이제 지던데 퀄리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 흔히 보면 대단지 아파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역세권에 가깝고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형 혹은 뭐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형태의 주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우리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LH가 이제 짓는 대로 민간에 짓는 대로 사주겠다는 건데 LH가 뭐 그렇게 좀 빚이 너무 많잖아요.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LH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현재 금융 부채가 예. 126% 정도 되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이 정도면 공격 부채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요? 과거 우리 몇 년 전에 알던 그에서 많이 재무 상태가 호전이 되어가지고 네. 금융 부채 비율이 126%면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동안에 꾸준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LH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만 호 정도의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주로 예.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사는 형태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거. 예, 이게 기축이라 그러죠. 네, 기축, 기축. 빌라 같은 걸 사는 형태였는데 이걸 이번에 신축으로 돌려서 새로 지은 것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예. 새로 물건이 공급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이미 하던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신축으로 바꾼 뿐이지 예. 전혀 없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서 빠르게 지금 적용할 수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예산 반영한다든지 뭐 이제 거의 대부분 한 70~80%는 정부 예산, 7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LH 자체 자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네. 쭉 하던 프로그램입니다. 하던 프로그램에 구축을 신축으로 바꾸는 그런 시프트가 있었고 예. 그걸 이제 연간 한 3만 호 정도 하던 것을 한 5만 호 정도로 좀 물량을 좀 늘린다는 것이라서 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88 공급 대책에 이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아까 금융 대책을 통해서 수요를 조금 억제하는 정책도 지금 동시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가 있고 분양가를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근본적으로 뭔가 풀지 않는 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덩어리 규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역대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다 필요해서 낸 대책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 막 이 집값 뛰는 걸 걱정을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값이 막 오르니까 재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재건축해서 돈 올라봐야 다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서 그 재건축 아파트 값을 못 오르게 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규제죠. 공급을 족쇄를 하는.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이 이 안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급하다고 공급을 막는 규제들을 막 많이 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뭐 예.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인데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그 환수제는 이미 그 여당 의원님이 이제 폐지 법안을 냈고 저희가 88 대책에서도 정부 입장도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아마 국회가 열리면 예. 본격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이 정부 지금 정부 들어와서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일부 동은 좀 남아 있는 남아 현재? 있고 지금 이제 해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오랜 상황이라서 지금 타이밍에 해제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혹시 뭐 그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데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뭐 강남 3구 있지 않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로 확대하고 용산까지 그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하는 거? 그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뿐만 아니고 수요 관리도 하겠다는 그런 그 균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은 차근차근 풀어 나갈 생각으로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규제를 푼다 그러면 또 자칫 이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이 있고 공급 쪽은 그렇지만 수요 쪽도 사실 정상적인 이제 수요라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런 막 가격 상승 부추기는 투기적인 수요, 작전 세력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그런 데 대한 그 정밀한 이 조사랄까요,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또 성과가 있으면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네. 그래서 저 공급 규제는 없애면서 수요를 가로막는 또 수요를 왜곡하는 그런 장치들은 엄격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번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고 금융당국 위주로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 동원이 됐잖아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다음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조금 집값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걸 뭐 더 강화해야 된다. 뭐 2단계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LTV를 조금 뭐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뭐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시장 수요를 관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는데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공급을 잘 하는 것이 시장 가격을 낮추는 안정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또 가장 어찌 보면 유일한 해법입니다. 막 금융을 이 LTV를 막 높인다든지 뭐 DSR을 막 엄청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또 이 부작용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좀 삼가하고 공급 위주로 차근차근 공급을 해 나간다면 저희가 8월 8일에 발표한 대책의 요지는 서울의 좋은 지역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소비자들께서 내가 소위 말하는 영끌 뭐 이런 거 해서 따라가 사야 되느냐. 그런 초조함, 긴장. 초조함 같은 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수급이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럼 굳이 그렇게 따라가는 추격 수요로 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를 좋은 위치에 분양받는 뭐 그런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열심히 차근차근 노력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늘 그런 정책을 생각했다가 집 사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게 해서 아주 땅을 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확실하게 좀 믿음을 주기 위한 세부적인 뭔가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희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되면 평상시에 지난 5년 10년간 평균적으로 공급되던 물량보다 뭐 서울에서만 한 10%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물량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초기업 배수에 가담 안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판단은 뭐 개인의 몫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관심인데 얼마 전에 나왔죠.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떤 특별법의 기본 방침 그리고 부천시 중동하고 군포시 산본의 신도시 기본계획 초안도 발표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기 신도시 그 재건축 그 재개발 법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기 신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1기 신도시와 같은 연한을 가진 노후 신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적용 대상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11개의 노후 신도시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데가 1기 신도시라고 하는 분당, 일산, 또 평촌, 삼본, 중동 같은 5개 신도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신도시를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장님들이 만드는 기본 계획의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기본 방침입니다. 아, 그게 노후계획도 시정비.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본 효력이 있고 이제 그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보셔야 될 게 예. 내가 살고 있는 그 신도시를 관할하는 시장님이 발표하는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관심사가 될 거고요. 그 기본 계획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시장님들이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 방침이고 지난번에 이제 기본 방침과 신도시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삼본과 중동 신도시를 관할하는 부천시장과 군포시장께서 기본 계획 초안을 주민들 의수립을 해야 되니까 기본 계획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중동은 용적률이 216%에 350%로 또 산본은 207%에서 330%로 상향해서 물론 기존 주택이 나중에 허물어질 건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짓는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약 한 1.5배 정도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본 계획 안에는 교통 계획이라든지 또 자족성 확보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차근차근 어떤 방식으로 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해나가겠다 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기본 계획 지금 그 3번과 중동의 경우는 공남 중에 있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 일이고 또 내 집에 나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따져서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 과정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불안감이 높은데 혹시 정부 대책 종합적으로 곧 발표되나요? 예, 8월 말 9월 초 목표로 지금 관계부처가 합동 전기차는 이제 환경부 또 산자부 또 저희 같은 또 이 국토교통부 또 화재 문제니까 소방방재청 이 정도의 많은 부처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실 주관으로 지금 정부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는 예방 차원의 대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밭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터리의 인증제라든지 또 이력 관리제라든지 또 이 어느 회사 거를 쓰는지 하는 실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곧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아마 당길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상당히 지금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게 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듯이 전기장소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도 이미 지금 안에서는 병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가지신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각 제조사들이 특별 안전 점검을 무료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져가셔서 한번 건강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배터리 전기차 안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BMS라는 그 장치가 들어 있는데 이 장치가 그 이 제작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안 좋은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채널에 가입해서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차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한번 미리 따져보시면 불의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취지와 향후 집값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